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 운송이 중단되면서 구미공단과 지역 시멘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도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 속에 김관영 경상북도지사가 지역기업과 연구기관 이탈을 막는 데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구단인 대구FC가 외국 용병들을 스카우트하면서 에이전트 해소가 거액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여론의 중심 T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송혜지 기상캐스터, 내일 아침에도 안개가 많이 끼나요? 네, 오늘은 한결 포근한 날씨였지만 어제 비가 조금 내려 습한 데다 일교차가 다시 커지면서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바람까지 약해서 낮 동안에도 안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아침에 해상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내일 오전 중 모두 사라지겠고 낮 동안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 온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돼 벌써부터 지역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과 시멘트 업계가 물류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수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특수 차량이 쉴 새 없이 운반합니다. 하지만 야적장 바로 옆 선로에 멈춰선 화물열차 상판은 텅 비었습니다. 파업 전 시간에는 지금쯤 현재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열차가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부산 진역 등으로 PDP 글라스 등 수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열차 6편이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구미공단 수출업체의 운송을 맡은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철송 운송이 안 되니까 기존 차량으로는 사실 이 물량을 처리하기 힘들고 외부 차량을 수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 운송료로는 사실 힘들고 운송 금액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차량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월말이니까. 무연탄과 유연탄 그리고 냉량 강판 등을 수송하는 포항 계동역에도 하루 6편을 운행하는 화물열차가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2,500톤의 유연탄을 공급받아 시멘트를 생산하는 충북의 한 업체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네, 저희도 지금 재고는 다 약 일주일치가 있는데요. 지금 매일매일 약 한 2,000톤이 소모되다 보니까 앞으로 철도 파업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특히 또 안 될 경우에는 육송이라든지 다른 대책 수단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업 첫날 대구와 경북에는 화물열차 171편 가운데 겨우 4편만 운행했습니다. 대체 투입하는 인원도 거의 여객열차 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열차 편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화물열차 운행 중단으로 수출업체와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포항철강공단도 화물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국내 원료나 제품은 2에서 3% 정도를 철도로 운송하고 있는데 한 달 분량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육상이나 해상 운송을 계획하고 있고 공단 내 다른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의 기초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입니다.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5개 권역과 제주권과 강원권 2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 개발한다는 5+2 광역경제권. 대구 경북은 이 계획에 따라 대경권 광역발전위를 구성하고 IT 융복합과 그린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던 관련 분야 국내외 기업들과의 접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세종시가 교육과 과학 중심으로 집중 육성된다는 정부의 방향에 기업들의 세종시 쏠림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융복합 이런 정확한 어떤 그런 경계선이 없는 이러한 산업은 완전히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대경권이 가장 피해를 크게 본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데 이어 세종시에 대한 집중 지원은 다른 광역 경제권의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충청권은 이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블랙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여타 지역의 다각 중심의 특성화된 내생적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전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5+2 광역경제권 개발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황세인입니다. 네, 이번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 이탈을 막는데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송태섭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최대 관심사는 세종시 수정안이었습니다. 영천 출신 김소영 의원은 세종시가 기업 중심 도시로 전환되면 경북도 내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 문제는 경상북도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경상북도는 입장 표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종시만 있나라는 언론 보도의 기사를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답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 정책을 수정하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세종시가 대구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이전설과 막스플랑크 연구소 유치설을 의식한 듯 지역의 기업과 연구기관 이탈은 분명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안에 의해 지역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공단 등에 대한 기업 투자 철회와 기존 기업 이전이 예상된다면 지역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미 출신 백천봉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여러 시군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동, 상주, 구미 등의 지방상수도 7개소, 구미 강력상수도 1개소에서 1일 평균 40만 톤 정도를 낙동강 본류에서 직접 취수하여 도내 중부지역 시군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에서는 또 도청 이전이 확정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34억 원을 들여 도본청과 사업소 등을 리모델링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 포항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방의 미래 비전을 위협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경실련은 세종시는 포화 상태인 수도권과 열악한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 분권과 장기적인 국가 개발 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방 지키기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민구단인 대구FC가 외국 용병들을 스카우트하면서 에이전트의 소가 거액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용병 선수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 원을 챙긴 에이전트 형제를 적발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후원으로 지난 2003년 창단한 대구FC.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매년 하위권에 머무르는 경기력 때문에 창단 원년부터 꾸준히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구FC가 브라질 선수를 영입하면서 에이전트의 소가 거액을 날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47살 유모씨 형제는 브라질 용병 선수 3명의 급여를 2배로 부풀려 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선수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구단이 외국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와 관련된 정보를 스포츠 에이전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대구FC로 지원되는 소중한 혈세가 새고 있었지만 구단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에이전트하고 선수의 문제지 구단이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구단 측은 계약 체결과 영어에 서툰 브라질 선수들과 장사 속만 챙기는 에이전트 탓만 합니다. 전국 에이전트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장난치면 저희들한테 뭐 두서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검찰은 에이전트 유씨 형제 가운데 형은 구속하고 45살 동생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1,700여 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한 달에 최고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월 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수당만 지급받았다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지난 3년 동안 미지급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계산한 뒤 소송 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월성 원자력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월성 원자력 본부는 내일 경주 양남면 복지회관에서 월성 1호기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가동 계획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밝혀와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전은 다음 달 교육과기술부에 2012년 수명이 다하는 1호기에 대해 10년간 수명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대구에 보훈요양원이 건립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오는 2011년 6월까지 달성군 합의면에 23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보훈요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오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장기 입원 환자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국가유공자 2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동을 비롯해 물리치료실과 온열치료실 등 각종 재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산 하주초등학교의 녹색 성장 실천 활동을 이혁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3, 4학년 학생들이 야생화 동산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야생화를 가꾸고 나무 실명제를 통해 한 사람이 한 나무 돌보기 활동을 펼치고 느낌을 녹색 일기로 표현도 합니다. 전교생이 그린 마일리지 통장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녹색 성장을 실천할 때마다 스티커를 나눠줘 분기별로 시상식도 엽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자연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자연이 좀 더 깨끗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도 직접 산출해 봅니다. 학생들은 집안에서 쓰는 전기나 가스량 등을 직접 계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계산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앞으로 절약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 교육은 재량 활동으로 이어지고 생태환경과 자연학습장 가꾸기 등 실천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 수돗물 아끼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잠밥 낭비지 않는 이런 활동들은 정말로 참 효과가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운동을 벌인 결과 나무 100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조그만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운동이 지구를 살리는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포항시 대도동의